그래서 저희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4강 아무리 뛰어도 성과 없는 조직이 점검해봐야 할 것들 시간입니다. 네. 여기서 내용 보시면 바로 영업조직에 영웅이 필요하다라고 점검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영웅을 뽑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영웅 사례가 있으신지? 네. 한국 사회에도 영업으로 성공한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지금 현존하는 분들의 중에 최고봉은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이제 사람들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마 70년대였겠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그 당시에 수백만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수천만 원짜리 상품인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팔았냐면 이게 영어로 된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를 모국어로 쓴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세일즈맨들보다 더 팔았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았답니다.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이걸 어떻게 팔았냐, 셀링 포인트가 딱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대기업의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극적으로 만나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면 회장실에 뭐가 보였으면 좋겠냐. 그분들이 전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안다. 그래서 회장님 뒤에 비싼 무엇이 있는 것보다도 백과사전이 있는 게 가장 사실은 지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장님은 못 배우셨지만 지금 자녀분들은 공부를 잘하지 않냐. 아마 자녀분들은 이 백과사전을 반드시 필요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았다고 해요. 대단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로 이 야생성이 살아있어요. 제가 또 기억나는 거 하나는요, 이분이 지방에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팔러 갔는데요,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스스로 밥을 굶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밥을 굶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로 동물이 돼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세일즈 하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야생성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동기부여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조직에는 이런 야생성, 와일드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웅이 조직에 필요한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조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영업 조직을 관리하면 리더나 CEO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제가 영업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좀 단순화시켜서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들이 고객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고객이 전화 오면 받아서 응대는 하는데 본인이 고객들을 발굴해서 전화하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저성과 조직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견적팀인 줄 알아요. 견적팀이란 말의 의미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 내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견적을 낸다는 건 뭐냐면 경쟁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기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쓴다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치를 팔 줄 모르면 남는 게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저성과 조직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웅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 조직은 이런 거예요. 영웅이 한 명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 1억 팔았어요.
네. 또 옆에 동료는 1억 팔았어요. 네. 근데 한 명이 15억을 팔았어요. 오. 그러면은 셋이 모이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1억 3명이 있으면 굉장히 평화롭고 조화롭고 팀워크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팀워크를 저는 제일 경계해요. 그건 사실 팀워크가 아니거든. 그 조직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파괴력이 없거든. 시장에 대한 파괴력이 없거든. 네네. 제가 말하는 영웅은 이 사람이 혼자 많이 팔아서 나머지가 네. 그냥 이 사람 옆에 빌붙어서 먹고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10억을 파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을 팔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5억, 7억, 10억을 팔기 시작해요. 네. 그런 사례를 저는 영업사원 초기 때 운 좋게 경험했어요. 제가 20대 때 네. 아마 27, 8살 이 정도 됐을 때 조그만 개인 기업인데 네. 제 팀장님이 37살 정도 됐는데 네. 그 달에 수당만 1,200만 원을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요, 급여를 어떻게 줬게요? 통장 자동이체가 없어요. 그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 현금으로. 예, 또 하나는 5만 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10,000원짜리 그 100만 원짜리가 한 다발이잖아요. 네. 12다발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장님이 그 당시에 네. 전 직원들 앞에서 12다발을 이렇게 주더라고. 예, 20대 때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돈 많이 받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 이런 게 다 깨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 네네. 제가 그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교재 34페이지에 보면 네.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이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네네네. 1954년까지는 사람들이 1마일을 여기 보면 4분 안에 뛰면 네. 심장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 로저 베니스터 경은 옥스퍼드 의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때 네. 이 사람이 수련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의대를 마치고. 아. 근데 이 의사이기 때문에 네. 심장을 막 최적을 재보고 이러니까 안 터질 것 같은 거야. 혼자 연습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 이분 기록이 뭐 3분 59초 얼마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여기 메모 있잖아요. 네. 3분 59초 4. 근데 더 놀라운 건 1년 동안에 37명이 그 4분 벽을 뚫어요. 그리고 네. 2년 후에는 300명이 그걸 주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네. 사람들은 인식의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인식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이제 저는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웅이 한 명 있으면 이 영웅이 다른 사람의 잠재적 가능성을 두들겨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이런 조직이 있잖아요. 네네네. 10년 후에 가보면 다 그 조직의 임원 한 자리씩 꿰차고 좋은 리더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는 게 영업 조직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야생성이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 것인가. 네네. 와일드 스피릿이라고요. 네네. 영업 조직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리더들의 최고의 고민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롭고 균형감 있고 이런 조직이 좋을 것 같지만 네네. 영업 조직에서는 정말로 영웅이 있어야 돼요. 네.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매기 효과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하트 시그널이라고 보시나요? 죄송해요. 되게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인데 아. 저는 거기서 이제 매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뭔가 자극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이제 저도 슈플리 사업 초기에 네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 슈플리 솔루션이 없었잖아요. 네. 세일즈를 하러 다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슈플리 호주는 네. 시드니에 그 지사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 갔더니 마틴 쿰이라는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지금도 근무하는데 네. 이 사람을 채용하고 6개월 만에 매출이 3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은 세일즈 영웅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있음으로 해서 슈플리 호주뿐만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마틴 쿰이 되는데 내가 안 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비관적인 상황이었거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배척당하고 네네. 시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네네. 마틴 쿰의 존재가 사실은 저로 하여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당시에는 우리 마음의 영웅이었던 거죠. 네. 맥이었군요. 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영웅이 뭔가 이제 좋은 자극제는 될 수 있지만 뭔가 긴장을 유발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뭔가 팀워크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뭐 단점이 있을 순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실제 그런 결과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사례를 바꿔보면 네네. 기업 조직에서도 이렇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딱 리더를 시켰는데 네. 너무 잘해요. 네. 그러면 상당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라오면서 리더십이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따로 놀아버리면 오히려 좌절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요 나머지 인력들이 본인이 저 사람처럼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따라가는 거고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되면 좌절할 거고 네. 그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네네. 그럴 때는 요 따라가는 그룹들을 격려하고 네. 구체적으로 코칭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완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내가 5km도 안 뛰어봤는데 네. 완주해야지 이런다고 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년 동안 내가 근육을 만들고 네. 처음에 5kg짜리 근육을 만들고 거기에 성공해서 10kg짜리 근육을 만들고 하프 마라톤 근육을 만들고 그러면서 연습량을 늘려가면 1년 후에는 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드맵이 보이면 내가 당장은 1200만 원을 한 달에 못 벌어도 그때 제가 그 상사 때문에 25년 전에 네. 제 연봉이 신입사원이 3,000이 넘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자극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선순환이죠. 그리고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이제 그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의 책임이 상당수 있겠고, 뭐 본인들 책임이 또 반이 있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4강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